주둥이를 마주하고 누워있는 낯선 유물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토기 유물 중에선 가장 큰 것이다. 이 커다란 토기 유물 속엔 본래 시신이 들어있었다. 삼국시대 사용되던 옹관인 것이다. 이 옹관 속엔 역사에서 사라졌던 한 왕국의 흔적이 들어있다. 옹기로 만든 관, 즉 옹관입니다. 이런 옹관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유아나 어린아이의 무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신은 이렇게 안에다 넣어두게 되는데 비교적 아주 손쉽게 주검을 처리하는 매장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한번 보시죠. 어린아이용에 불과한 옹관이 갑자기 이렇게 커집니다. 이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대형 옹관입니다. 크죠? 이 원래는 두 개 대형 토기를 합쳐서 사용합니다만은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재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이 고분 속에 묻혀있는 옹관은 그 하나가 1m 70을 넘습니다. 거기다가 저쪽에 있는 저런 작은 옹관까지 합쳐지면 그 길이가 3m를 넘게 됩니다. 유화나 또 뼈만 간추려서 묻는 그런 관으로 사용되던 옹관이 이렇게 갑자기 거대해지면서 독특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이런 대형 옹관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목포대학교 박물관. 가을 옹관 특별전을 위한 준비 중이다. 완전 다 했어. 박물관 수장고에 있던 옹관을 전시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다. 지난 99년 전남 무안 구산리에서 발굴된 유물이다. 젊은 사람들 이쪽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다 왔어. 만들어진 시기는 4세기 정도. 높이 1m 64cm. 그리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폭이 넓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 여섯 명이 함께 들어야 겨우 움직일 정도인 이 옹관은 하나의 무게가 300kg인 대형 옹관이다. 이쪽으로 많이 왔다. 그대로 가세요. 받치고 가세요. 이 옹관은 두 개가 합쳐져 하나의 관으로 사용되는데 나머지 하나를 합치면 길이가 3m 13cm에 달한다. 잠깐 이쪽 좀 도와주세요. 이쪽이. 대형 옹관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모양새는 차이가 많이 난다. 몸체에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마주대는 두 옹관의 크기가 서로 차이 나기도 한다. 예, 이 옹관이 3세기의 전형적인 옹관입니다. 보시면은 그 구연부 쪽이 넓게 이렇게 바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나팔형 모양을 가진 옹관은 당시 그 일상생활 용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형태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나팔형 모양의 이런 입구를 가진 이런 옹관들이 3세기도 옹관들이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4세기경이 되면은 몸체에 이런 그 둥근 그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둥이 바로 아래에 이런 그 하나의 단을 가진 이런 형태의 옹관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저 4세기 중반경이 되면
이제 약간 그 온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대형 온관이 시작되는 3세기. 큰 항아리 2개를 합쳐놓은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양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개의 온관에 시신이 모두 들어갈 정도로 커지고 U자 형태의 매끈한 모습으로 바뀐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온관이 그 4세기대의 전형적인 온관입니다. 보시면 비율이 많이 대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한 사람의 시신을 안치했을 정도로 그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대용이라고 표현하는 이 커다란 쪽의 온관과 소옹이라고 표현하는 그 작은 쪽 연관이 거의 비율이 비슷한 형태가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5세기 이후가 되면 이 지역의 그 독특한 그 온관의 형태가 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대용 쪽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소옹 쪽이 작아지는 서로 비율이 서로 많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시신을 안치할 때 간혹 그 목관을 쓰거나 또는 목관 없이 바로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소옹으로 집어넣고 완전히 진흙으로 밀봉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의 온관 또 하나 특징은 그 기존에 보이지 않던 그 묻힌 사람의 그 신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위세품들, 예를 들면 보검이라든가요, 또는 무기류를 같이 부장하는 것도 역시 이 시기의 독특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근차근 변화해온 온관. 겨우 시신을 펴서 넣을 정도의 소형에서부터 목관을 내부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대형화된 온관까지 다양하다. 온관은 이 지역의 발달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물인 셈이다. 이런 거대 온관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대형 온관은 특이하게도 이 특정한 시기 또 특정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관이 사용된 시기는 3세기에서부터 6세기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200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500년에 어느 시기까지 사용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런 온관이 출토된 지역은 이 전남, 이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입니다. 이 전라남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온관이 출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모양의 온관이 만들어지고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온관 파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휴, 아주 묵직합니다. 이 정도의 두께로 2m나 되는 그런 온관을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이런 온관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디에서 존재했는지 영산강 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고분들이 늘어서 있는 나주시 반남면. 자, 지금 여기 뭐 숲이 있습니다만 이쪽 지금 산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어디에서나